1만 구독자 달성! 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 채널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특별 기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저희에게 준 선물 같은 그런 경험들,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총 3부작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브이로그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솔직한 이야기와 저희의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부작을 통해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님들께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7살, 9살 아들 둘과 이 작은 집, 캠핑카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알찬 패밀리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 여행 비용은 다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다니면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이요. 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사실 교통사고를 한 번 낸 적도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휴대폰을 도둑 맞았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 티니지 사막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바퀴가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계 여행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행이 주는 기쁨과 감동은 이 모든 힘든 것들을 눈 녹듯 잊을 만큼 정말 값집니다. 네, 출발을 결심했지만 저희 앞에는 수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희 또한 진짜 어려워했던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금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행이 가능할까? 경비는 얼마나 들까? 매일 밤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원래 저희가 이제 카라반을 운영했었는데요. 요걸 캠핑카로 바꾸고, 그리고 승용차를 처분하고요. 처분해서 2천만 원을 마련했고, 그리고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여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웠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들 미친 짓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절박하게, 어쩌면 무모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희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엄청 정신 없었을 텐데 한 통의 부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보육원에서 저랑 같이 자란, 돈 깐부를 했던, 돈을 같이 모아서 같이 쓰기도 했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엄청 친한 친구였거든요. 어떤 친구였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20살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에 있고 저는 목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찌어찌 무슨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에 생각해도 제가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을까? 아무리 무모해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만큼 저희한테는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에 장례식을 달려갔는데요. 진짜더라고요. 저도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보육원 친구들이 다들 그렇듯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퇴근하고 10시에 퇴근하고 운전하다가 사거리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저희가 이제 그때 33살 때였던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모으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매번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죽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진짜 엄청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복을 선택하자 라는 그때 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 친구는 과연 마지막에 후련했을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면
돈을 남겨둬서 아쉬웠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열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좀 좋아하는 70대 어르신께서 저희가 카라반으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좋겠다, 나도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지금 이렇게 돈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쓰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고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흐릿했던 그런 욕망이 흑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이다, 지금 돈은 없지만 지금이 중요하다, 더 이상 망설일 일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6개월 동안 카라반으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측정했더니 한 달에 평균 대출금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는 엄청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와이프 덕에 정말 저렴하게 잘, 뭐 여행의 식비가 중요하니까 300만 원? 그러면 세계 여행도 뭔가 변수가 있겠지만 플러스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대장 무슨 대장? 주인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 아닙니다. 네. 지금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오. 네, 사실 남편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에게 이제 세계여행 가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전 사실 원래 평소에도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라서 선뜻 가자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애들 학교는 어떡하나,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잠자는 거 괜찮나,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죠. 근데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이렇게 뭔가 결정 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자 이러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남편이랑 가면 뭐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라는 이렇게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냥 그래 그럼 가자 라고 결정에 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결정을 내리면서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선은 제 마음에는 그래 이렇게 가게 되면 꼭 나중에 재학년에 꼭 맞춰 들어가야 되고 애들 알고 있는 건 우리 애들도 다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욕심을 좀 살짝 내려놨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좀 이제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주인님의 이러한 믿음과 이런 저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과 지지, 언제든지 오케이 해주시는 이런 천사 주인님 덕에 이런 특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저희의 발목을 잡는 건 가장 큰 게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러시아든 유럽이든 북미든 저희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봐요. 장기간 여행을 가시는 요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고요. 어쩌면 저의 이런 선택이 넌 교사라서 휴직 중이니까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거든요.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 공교육을 배제한 다음에 아이들 홈스쿨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제 한편으로는 그냥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기도 엄청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심을 좀 나누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에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6살까지 직장을 쭉 다니다가 이 순간 26살에 한번 교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수능을 준비해서 대입을 준비해서 2년 동안 재수도 하고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재수하고 그리고 28살에 가까스로 들어가서 4년 마치고 이제 임용을 봐서 임용도 한 번에 될 줄 알았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역시나 세상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재수해가지고 가까스로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된 지 한 10년
된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조금 되돌아보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족하거나 늦은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서는 큰 저한테는 힘든 부분이었지만 저에게 좀 뭔가 책찍질을 극복해야 되는 그 극복하면서 뭔가를 얻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부족함을 주고자 세계 여행을 한 거일 수도 있죠. 그거 당장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보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걸 제가 직접 부딪혀서 느끼는 게 더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막막하면서 뭔가 느끼고 성장하는 걸 그런 걸 바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었으니까. 물론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면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 2년을 못 가는 거고 그 2년은 나중에 갔다 와서 여행에 갔다 와서 나머지 10년 동안 열심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해본 제 입장에서는 늦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이제 한글을 다 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냐, 한글은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한글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꼿꼿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하고 진짜 가나다에 있는 수준으로 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처음부터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가나다밖에 모르는 친구한테 받침 있는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첫째가 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미리 하지 못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제 스타일상 아니다, 좋아, 이런 좋은 기회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찌어찌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차이를 모르게끔 글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늦게 출발하더라도 늦더라도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요. 2년 동안 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그걸 안 되게 되면 이제 뭐죠? 떨어지는 거? 끓는 거? 그렇게 끓는 거. 고급 영어인 거. 그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그 수준에 맞는. 제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그런 만약에 그걸 통과하게 되면 재학년으로 원래 그 나이대로 학년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단평가 정도의 수준인지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둘 다 불안감이 있는 편들이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걱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뿐만 아니고 제 건강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건강 부분은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크게 잔병치레 없이 그냥 잘 건강하게 자라줬고, 혹시라도 여행 중에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 다 접고 여행을 접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고민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움직이는 집 캠핑카 광복이, 이름이 광복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름이 광복인데요. 이유는 저희가 이거 살 때 8월 15일 날 잔금을 치르고 이걸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광복이가 됐습니다. 단순하죠. 저희 이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중고로 인수한 거거든요. 전 주인분께서 정말 저도 이제 나름 카라반을 했었어가지고 이런 안에 시스템이나 뭐 전기나 이런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편에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선택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한 55,000km 정도 왔는데요. 지금 캐나다까지 장고장 없이 도로에서 한 번 멈추고 그 정도야 뭐 있는 거죠. 아무것도 다행히 펑크가 안 났습니다. 그 상태로 잘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품고 드디어 2024년 4월 17일에 드디어 저희 제가 보기에는 캠핑카가 출발을 합니다. 아니 수많은 고민을 좀 거쳐서 저희가 맞이한 시간이니까요. 저희한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딱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다가 펑크 나면 어떡하지? 경찰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국경 통과할 때는 어떡하지? 또 밤에는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러시아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온통 걱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출발인 거죠. 그래, 가보자. 일단 부딪혀보자. 부딪히면 어떻게든 되겠지. 다 사람 사는 데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드디어 대한 불안과 새로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에 대한 우리 벅찬 광복이가 설렘을 출발을 안고 합니다. 저희의 광복이 남편은 엄청 미지의 떨리겠죠?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알찬 패밀리 1만 구독자 기념 특별 기획 1부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가족에게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님이 나온다. 채널에 주인님이 나온다. 지금 다들 아 그거 자꾸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아니, 주인님이 사실- 주인 아니라고. 주인 없다니. 내가 주인이야. 진짜 곁다리긴 발톱 떼다니지 너.